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네이스 세 번째 시간 불타는 트로이 편입니다. 자, 불타는 트로이를 아이네아스가 탈출한 뒤에요. 아이네아스는 8년 동안을 지중해 일대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온갖 고생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이 1차적으로는 유노 여신 즉 헤라 여신의 분노 때문인데요. 아이네아스 이야기가 모두 1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아이네아스가 7년째 되는 해에 아프리카 카르타고에 밀려오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는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가 있었는데요. 디도 여왕은 이후에 아이네이아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디도 여왕은 아이네이아스에게 호감을 갖고요. 그에게 지난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로이의 멸망은 트로이의 목마로부터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의 기만 전술에 기만 작전에 말려들어서 어떻게 트로이 성이 불타버리게 되었는지를 아이네아스는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야기는 팔라디움이라는 신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트로이 성 안에는요, 아주 오래된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는 신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팔라디움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팔라디움은 트로이 왕국을 처음 건설한 일루스 왕 때부터 있었던 신상입니다. 일루스 왕이 아테네 여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신상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스 진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트로이 성 안에 있는 이 팔라디움이라는 조각상 때문에 트로이 성이 함락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진영의 두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변장을 하고 트로이 성 안으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팔라디움 신상을 탈취해서 그리스 진영으로 가져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이는 좀처럼 함락되지 않습니다. 그리스 진영에서는 트로이는 무력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 진영의 최고의 책사 오디세우스가 특별한 하나의 계책을 내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트로이 목마 작전입니다. 트로이를 공격하는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 삼선들을 모두 퇴각시켜 인접한 섬 뒤의 포구에 숨겨두기로 작정을 합니다. 며칠 동안 부지런히 철수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그들은 동시에 커다란 목마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만든 그 커다란 목마를 트로이 벌판에다 덩그러니 놓아놓고는 그리스 군인들은 모두 함선과 함께 사라져버린 겁니다. 10년 만에 트로이 성 바깥의 벌판이 목마 하나 이외에는 모두 비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목마 안에는 30명의 그리스인들이 숨어 있었던 거지요. 그날 굳게 닫혀 있었던 트로이 성문들이 열리면서 성 안의 트로이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군이 진치고 있었던 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밖으로 몰려나갔습니다. 그들의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그리스군이 남겨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목마였습니다. 이 목마를 보고요, 트로이 사람들의 의견이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전리품으로 여겨서 성 안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분명 무슨 음모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트로이 사람들이 이 목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포세이돈의 사자 라오콘이 나섭니다. 라오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조물 안에 아카비족이 숨어 있을 것이요, 그리스인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집들을 들여다보고 위에서 시내로 내려와서 우리의 성벽들을 공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계책이 숨어 있음에 틀림이 없어. 여기 있는 이 목마를 믿지 마시오 라고 라오콘이 막 외칩니다. 그리고는요, 이 라오콘은요, 그 목마의 복부 쪽을 향해서 큰 창을 힘껏 던졌습니다. 무엇인가 텅 빈 것 같은 공허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아, 여기에 뭔가 들어있는 게 틀림없다라고 의심하면서 사람들이 라오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 목마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그리스인으로 보이는 한 죄수가 트로이 사람들에게 끌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본래 그리스 군인 시논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시논은 트로이 군들 앞에 왔을 때 두려움에 거의 실신할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대장들은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떨고 있던 시논은 겨우 정신을 차리면서 진정하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인 시논인데요,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군이 퇴각할 때
자기만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구절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살려줄 것을 호소합니다. 사실 트로이아인들은 지금 이 신혼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지요. 저처럼 큰 거대한 말을 왜 남겨두었느냐, 무슨 목적이었느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거겠죠. 종교의식인가 아니면 전쟁을 위한 장치인가, 그들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신혼에게 물었죠. 신혼이 대답을 합니다. 아까 팔라디움을 말씀드렸었죠. 팔라디움을 감히 신성한 신전에서 빼돌리고 신성한 여신의 상을 낚아채며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처녀신의 머리띠를 만진 뒤로 여신이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상을 그리스인들에게 가져가자마자 그 여신상의 눈에는 화염의 번쩍이었고 그 사지 위로 소금땀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여신상이 방패와 창을 흔들면서 3번이나 땅바닥에서 벌쩍 뛰어 올랐다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인의 최고의 예언가인 칼카스가 나섰다는 거예요. 즉시 바다로 건너서 도주하지는 안 될 것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스인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테네 즉 미네르바의 노여움 때문에 절대 이 싸움에서 너희들은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전쟁을 포기하고 그리스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칼카스가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신의 마음을 달래지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도 너희들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 조언을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무사히 돌아가기 위해서 팔라리움과 여신에게 간 모욕을 보상하기 위해서 신성모독한 죄를 용서빌기 위해서 이 말을 여신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고 신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예언자 칼카스는 또 그리스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만들 때 튼튼한 참나무 널판지로 하늘에 닿을 만큼 거창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성문 안으로 끌려 들어가 백성들이 옛날처럼 경건하게 모셔서 그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크게 만들어라. 예언자 칼카스가 그리스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목마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정보를 신혼을 통해서 오디세우스가 흘리고 있는 거지요. 사실 그리스인들의 속마음은 트로이아인들로 하여금 이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가도록 하기 위한 계책이죠. 그 목마 안에는 30여 명의 정예 그리스인들이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혼의 말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을 무렵 갑자기 바다에서 뱀 2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려 하고 있던 사제 라오콘과 그의 2 아들을 거대하게 또아리를 털더니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그들을 감싸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마리의 뱀이 독을 라오콘과 그 2 아들에게 쏘아댑니다. 세 남자의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가 온 트로이에 퍼지자 트로이 사람들은 라오콘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이 신성한 목마를 저주했기 때문에 죗값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칩니다. 저들은 신성한 목마를 저주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은 거야. 저 목마를 여신을 모셔놓은 그 자리에 끌고 가서 여신에게 탄원을 해야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트로이아인들이 소리를 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신혼의 말이 더욱더 신빙성 있게 트로이아인들에게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윽고 트로야 사람들은 성벽을 뚫어버리고는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목마가 너무 커서 성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목마의 목에다가 밧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밀고 끌면서 이 거대한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목마가 성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프리아모스의 딸 예언자 카산드라가 또 나섭니다. 아폴론으로부터 예언의 능력을 받았던 이 카산드라는 트로이 성벽에 서서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그것은 그리스인들의 음모입니다. 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재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트로이아인 그 어느 누구도 카산드라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일찍이 그녀는 아폴론 신으로부터 예언의 능력은 받았지만 또 아폴론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주도 받았죠. 그래서 누구도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트로이아인들은 지난 10년의 전쟁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해야 한다는,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스인들의 의도를 파악해 봐야 된다는 라오콘과 카산드라의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었죠. 마침내 그 목마는 트로이 도시 한가운데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을 가장 기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신혼이었죠. 모든 상황이 신혼의 의도대로, 또 신혼에게 그런 계책을 가르쳐준
오디세우스의 의도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넣기 위한 임무를 띠고 의도적으로 보내진 스파이였던 것이죠. 그 목마 안에는 30여 명의 그리스 용사들이 숨죽이면서 모두가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한 트로이아인들은 온종일 광적인 승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윽고 밤이 찾아왔고 모든 트로이아인들이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어느 한 날도 그렇게 편안하게 잔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멀리 선포구에 숨어있던 그리스 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장배에서 횃불이 타오릅니다.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신호는 이윽고 목마의 빗장을 열어줍니다. 그 목마에서 그리스 최고의 정예 용사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들은 잠과 술에 파묻힌 시내로 들어가서 파수병들을 모두 죽이고 성문들을 모두 활짝 열어 제칩니다. 숨죽이면서 배에서 내려서 트로이 성으로 접근하던 그리스 본대들과 합류합니다. 이윽고 도시는 그리스군의 공격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성은 불타버리기 시작했고 온종일 광란의 장치를 즐긴 백성들은 피곤함에 지쳐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그들은 참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그렇게 트로이가 그리스 공격으로 무너져 가고 있을 때 트로이 왕궁과는 조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이네이아스의 집은 아직까지 그리스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이네이아스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늦게서야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잠 속에서 죽은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가 나타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신의 아들이여 도망치시오. 이 화염에서 달아나시오. 성벽은 적군의 손아귀 위에 있어. 트로이는 그 높은 꼭대기부터 무너지고 있어. 그러면서 헥토르는 살아남은 트로이안들을 데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러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난 아이네스는 급히 일어나서 트로이 왕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그곳은 화염에 휩싸여 불길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이네아스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재빨리 무장을 하고 왕궁을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이네아스와 그 일행들은 새벽 미명 속에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한 그리스 군들을 죽이고 재빨리 그 죽은 그리스 병사들의 갑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왕궁은 이미 그리스인들과 그리스군들과 트로이아 군들의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로이 목마를 성벽 안으로 들어놔서는 안 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공주 카산드라는 이미 적장 아이아스에게 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구하러 간 트로이 병사들도 모두 몰살당하고 맙니다. 신전 바깥에서 그리스군 복장을 하고 싸우고 있었던 아이네이아스도 결국 탄로나는 바람에 그리스군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아이네이아스와 그를 따르는 트로이 군들은 지하 통로로 연결된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방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아이네이아스가 확인한 것은 비참한 광경뿐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에 의해서 끝내 프리아모스 왕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네오프톨레모스는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아버지 아킬레우스가 프리아모스의 딸 폴릭센의 꾀임에 빠져서 파리스의 화살을 맞고 죽은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분노가 아들의 마음 가운데 채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오프톨레모스는 조금의 권형도 없이 프리아모스 왕을 죽이고 그 왕족 여인들을 모두 끌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시대의 영웅이 그리스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를 감동시켜서 인간적으로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던 그 트로이의 훌륭한 왕이 너무도 허무하게 쓰러져 가버렸습니다. 사방을 고분무투하고 다니던 아이네이아스는 적들의 칼날을 피해서 잠시 헤스티아 신전으로 들어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신전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칼을 고추 세우고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던 아이네이아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만든 헬레네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네이아스는 그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칼을 빼어들고는 헬레네에게 분노의 말을 쏟아냅니다. 당신 하나로 인해 트로이가 멸망하였어. 만약 당신 하나만 파리스의 유혹을 거부하였어도 지금 트로이의 여인들은 지아비아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요. 하지만 이제 그대의 죄업으로 그들은 노예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 그러니 그대 이 신성한 헤스티아 신전에서 속죄물이 된다 한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주저없이 칼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칼이 튕겨져 나감을 느낍니다. 아이네이아스 어머니 아프로디테가 개입을 한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일에 관한 이 트로이 전쟁에 관한 아프로디테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왜냐하면 황금 사과를 놓고 누가 과연 아름다운 신인가 라고 대결을 할 때 파리스가 세 여신 즉 헤라, 아테네 그리고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아프로디테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를 주기로 약속한 것이었으니까 이 모든 트로이의 비극에서 아프로디테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프로디테는 헬레네를 아이네아스 칼에서부터 구원해낸 겁니다. 결국 아이네아스는 이 트로이아 성에서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득 자신의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달려갑니다. 오늘은 불타는 트로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트로이 멸망의 순간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